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역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혁신도시 신사옥 현장. 건물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월 달에 이전을 해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진주시대가 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세라믹 기술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이 올 상반기 중에 청사를 지어 이전하고 시설안전공단과 저작권위원회 등이 임차 형식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면 11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지역업체가 이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기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는 벌써 서로 손을 잡고 납품 계약을 한다든지. 진주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인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지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나 연구소가 함께 이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국토부에다가 핵지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핵지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진주 혁신도시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연초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장이 수도권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 비수도권의 생산 기반이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도 논의됐습니다. 자연보전 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 규제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규제는 수도권 내 공장 설치를 억제하는 핵심 내용. 규제가 풀릴 경우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어 비수도권의 공장이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는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말 경남에 확정된 진주 사천의 항공과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노융합 분야는 관련 기업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공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관련 산업이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가 돼줬던 규제가 수도권 지자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완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귀화한 베트남 여성을 납치 감금,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베트남인 3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된 데 앙심을 품고 귀가하는 베트남 여성 30살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창원시 중앙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48살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여관 3층 객실 한 곳과 통로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3층 객실 침대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불꽃이 발생했다는 투숙객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대부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10년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단속정보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경감과 같은 혐의로 조사한 B 경사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인력이나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술에 취한 30대 어머니가 6살과 4살 난 자녀를 둔기로 때렸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 평균 70건이던 신고가 90여 건으로 3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4시간 현장 대기할 사람이 없어 야간 신고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단 2곳, 상담 인력도 10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10명 정도 충원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하루 최대 8건씩 접수되는 현장 조사를 소화하기는 빠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5개월 이상부터 많게는 사실 몇 년씩 걸리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인력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아동학대에 대해 더 엄격해진 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인력 충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절기 소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소환이 1년 중 가장 추운 시간인데요. 오늘 절기에 걸맞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단 아침 기온은 7.3도에서 출발하며 겨울치고는 무척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아침과 비교했을 때 거의 오르지 못하겠고요. 이후에 퇴근 무렵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이 추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쪽 지역 오후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 추워지다가 주말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백동호 백동희 씨 15만 3,340원, 거창군 가북면 내촌마을 주민들 15만 원, 거창군 거창읍 48산악회 김동주 씨와 회원들 14만 원,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할머니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3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령군 유곡면 신송산 1구 경로당과 신송산 2구 경로당, 의령군 유곡면 신상곡 씨와 학구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유곡면 세간 1구 경로당과 바르게 살기 협의회, 마장 경로당, 옥동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령군 유곡면 신송산 3구 경로당, 창원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팀 직원들, 창원시 의창구 소계경로당, 거창군 거창읍 사마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계훈련지 경남에서 축구 스토브리그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 10여 개 시군에서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합천은 초중고 29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했고 하동은 2월까지 38개 팀 1,300여 명이 스토브리그를 진행합니다. 창원에서는 중등부 리그가 열리고 있고 이 밖에 고성과 통영, 거제, 진주 등에서 겨울 전지훈련을 마친 전국의 팀들이 이달 말부터 김해와 양산, 합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합니다. 정부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 이후 땅값 상승 기대 심리로
인근 부동산 매물이 거의 실종됐습니다. 밀양 지역 부동산 업계는 밀양시가 지난 2007년 나노 국가산단 추진 당시부터 확정 이전까지 산단 인근 지역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지난 연말 나노 국가산단 확정 발표 이후 신규 부동산 매물은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이 새해부터 지역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창녕군으로 전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창녕군은 지난해 지역 근로자가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창녕군은 특히 넥센타이어와 대합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100% 가동될 때는 7천여 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이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이나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과 출입시간 준수 여부, 주류 담배 판매, 불법 고용, 호객 행위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식품 환경 등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